예, 안녕하세요. 세네 탈출입니다. 지금 이제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이 워낙 급격하게 앞으로 이제 가속되는 그런 퍼펙트 스톰이 펼쳐지고 있는데 저희가 그거를 어떻게 감당해낼 것이냐. 이게 참 한숨이 푹푹 나옵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 이치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오히려 힘이 샘솟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자율구독료 말씀 여쭈겠습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 백모 프로덕션 많이 도와주시고요. 덕분에 백모 세네 탈출 그럭저럭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같이 잠깐 우한 코로나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 지금 치료 중 환자가 1731명인데 이거 조만간에 1000명 이하로 떨어지고 결국에 가서 지금과 같이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10명 안팎 정도 되면 한 200에서 300명 수준으로 낮춰지게 됩니다. 아마 지금 생각에 그렇게까지 가는데 한 보름 정도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합니다. 미국은 하루 사망자만 지금 그래도 좀 꺾였죠. 그래서 한 1300, 1400 선이 됐고요. 서유럽은 하루 사망자가 꺾였습니다. 그래서 나라별로 이렇게 사망자 수를 쭉 더해 나가면 이게 이제 일일 한 2,000명 정도 숨집니다. 제일 많이 숨지는 나라는 스페인, 이탈리, 그리고 프랑스, 그리고 영국 이런 나라들만 합쳐도 1,000명이 훌쩍 넘어 나갑니다. 이렇게 이제 그 서유럽과 미국 이 열강들에서 이렇게 사람이 픽픽 죽어 나가니까 이거는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가 결국 침몰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중국 인민해방국과 공산당이 이끄는 중국식 사회주의 체제 이제 세계로부터 왕따당하고 고립당하는 그러한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이 우리 성능이 좋은 국산 테스트 키트 가지고 한국이 일본에 지원하냐 마냐 수출하냐 마냐 이거를 그 얘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테스트 키트가 빠르고 그다음에 성능이 정확해서 전 세계에서 주문이 쇄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테스트 키트 산업이 발전할 수 있었던 거는 문재인 586의 작품이 아니고 실제로는 메르스 때 박근혜 정부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한국 이제 그 정부는 죽창을 보낼까 이걸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죽창 안 보낸다고 말한 거, 죽창 언급 안 한 것만 갖고도 참 감사하죠. 한국은 일본의 테스트 키트 지원 검토 안 해라고 이제 말을 했죠. 문재인 586 정부 아래서 어느 누구가 나서서 지금이야말로 일본에 이거 지원해야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 없겠죠. 고위 관료 중에. 다 몸보신 해야 되고 퇴직도 생각해야 되고 퇴직 후에 또 정부 관련 부처에 공공기관장도 가야 되고 또 저기 뭐 여러 가지 가능하면은 뭐 공천도 좀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앞뒤지 않은 게 많기 때문에 감히 문재인 586 정권 실세에 되고 일본에 지금이야말로 테스트 키트를 보내야 됩니다. 이런 말 할 사람 없을 겁니다. 일본도 또한 여기에 대해서 한국이 이걸 보내준다고 하더라도 일본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내부 검증을 해야 사용 가능하다 이렇게 튕겼습니다. 한일 관계 이럴 때 풀어야 되는데 뭐 풀 생각을 안 하죠. 당연히 이게 반일파리들이라. 그래도 저는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비아냥거리면서 일본에 죽창을 보내지 않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여겨야지 뭐 이런 망언을 하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각하님 감히 감사의 말씀을 앙망 드립니다. 우러러 바라보면서 말한다 이 뜻이에요. 재밌는 건 뭐냐면 일본이 렘데시버에 베팅했습니다. 바로 몇 시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어저께 일어난 일입니다. 어저께 일본의 아베 신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렘데시버는 코로나 치료제로 빠른 시일 안에 승인될 것이다. 일본 내에서 사용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5월 중에 승인이 예측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렘데시버에 관한 이제 그 보고서 한 6,000명 지금 실험하고 있는 그 보고서가 이번 주 그다음에 다음 주 이제 계속 나옵니다. 차례로. 그래서 이 보고서 결과에 대해서 일본이 모종의 정보를 입수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렘데시버가 이게 치료 효과가 좋다라고 판단을 해서 렘데시버를 코로나 치료제로 우리로 치면 식약청 승인을 내겠다. 이제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아베의 말이니까 확실하죠. 일본의 문화와 관행에 비추어 매우 특이한 케이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586도 이런 것을 좀 본받아서 일본이 렘데시버
사용 승인하면 한국도 빨리 사용 승인하기 바랍니다. 이 렘데시버에 견줄 수 있는 혹은 그거가 약간 다른 트랙에 한 두어 가지 이제 개발되는 게 있어요. 물론 이제 백신은 별도입니다. 백신은 보통 향후 18개월, 그러니까 내년 여름 2차 저짝에 백신이 일반화될 거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백신과 렘데시버를 별도로 하면 하나는 이제 중국이 주장하고 있는 인공 합성 항체입니다. 그러니까 synthetic antibody죠. 이건 뭐냐면 우리가 왜 혈장 치료할 때 왜 혈장이 치료제가 되냐? 이걸 앓고 나은 사람의 혈장 속에는 항체가 들어있거든요. 이 항체를 인공으로 합성하겠다. 중국은 그렇게 가는 경우고요. 그것에 대해서 아주 초기적인 논문을 국제학술지에 최근 발표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 콜라텍이다, 나이트클럽이다, 교회다 이렇게 사람 많이 모이는 곳 이런 데서 쓸 수 있는 기술로서 원격 자외선 소독이 지금 개발되고 있습니다. 원래 자외선을 쬐면 이 각막, 점막, 피부 이런 데에 안 좋은 그런 효과가 있는데 이 원격으로 자외선을 좀 이렇게 파장을 맞춰서 쏘면 각막, 점막, 피부에 전혀 손상이 없이 소독 효과가 있다. 이래가지고 원격 자외선 등을 놓고서 자외선을 쏘자. 뭐 이런 게 좀 검토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각광받고 있는 파장 대수, 주파 대역수는 207에서 207에서 222 나노미터 파장 대역이 각광을 받고 있다 그럽니다. 다시 렘데시버 말씀으로 이제 돌아가면 지금 중증 환자 6천 명에 대해서 실험 중입니다. 그러니까 중증입니다. 거의 대부분. 이제 렘데시버 사용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사들이 많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 이 사람들의 주장은 참 한가한 주장을 합니다. 일단 랜덤 실험이 없다. 그 다음에 더블 블라인드 실험이 없다. 더블 블라인드라는 건 렘데시버를 투약했는지 안 했는지 의사도 모르고 환자도 모르는 그런 실험이 없다. 그 다음에 플라시보 컨트롤이 없다. 플라시보 컨트롤이라는 건 뭐냐면은 일부 이 집단에 대해서 렘데시버 지금 놓고 있어요. 놓고 있습니다 하고 주는데 실제로는 가짜 렘데시버를 뜻합니다. 즉 랜덤이 없고 더블 블라인드가 없고 플라시보 컨트롤이 없기 때문에 이 렘데시버의 효과에 대한 보고서는 무의미하다. 따라서 FDA는 이런 보고서들의 바탕에서 사용을 승인해서는 안 된다. 이런 참 공자모하는 소리 같은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게 반대파들의 얘기예요. 반면에 찬성파들의 주장은 지금 하는 건 이제 오픈 레이블이란 말이에요. 오픈 레이블이라는 건 뭐냐면 의사도 환자도 렘데시버를 투약한다는 걸 아는 상태를 뜻합니다. 지금 실험은 오픈 레이블이지만 과연 이 약이 6천 명쯤이나 되니까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에 관해서만큼은 확실한 실험이다. 안전성에 관해서는 실험이 확실히 되는 거다. 이게 찬성파들의 주장입니다. 이 말 맞죠?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물론 그러니까 이 6천 명 정도 해보면 효과의 감은 잡을 수 있지만 학문적 입장에서의 엄격한 통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전투표제 문제할 때 이게 통계 분포가 벗어났다는 게 그렇게 심각한 겁니다. 통계라는 게 굉장히 엄격한 거거든요, 이게. 그거를 벗어났다라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이런 렘데시버 실험에서도 통계를 잡을 때 정말로 딱 부러지게 이거 효과 있다라고 하려면 랜덤이어야 된다. 더블 블라인드여야 된다. 플라시보 컨트롤이 돼야 된다.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그런데 실제로 이 플라시보 컨트롤 실험이라든지 이런 게 왜 힘드냐면 상황이 매우 숨가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자원하는 사람이 있다고 치자고요. 자원하는 사람이 있다고 쳤을 때 자원자한테 선생님한테 렘데시버라고 딱지가 붙은 약을 놓아드리긴 하는데 이게 진짜 렘데시버인지 그냥 플라시보 식염수인지는 선생님이 모르시고 실험에 응하신다는 것을 동의하시겠습니까? 지금 병 걸려서 숨가빠서 지금 산소 마스크 끼고 지금 오르락 내리락 하고 지금 저기 가족들은 이제 우리 아빠 돌아가시네, 우리 엄마 돌아가시네, 뭐 우리 할머니 돌아가시네 이러고 있는데 그거 동의하시겠습니까? 플라시보 실험. 선생님이 맡게 될 렘데시버가 진짜 렘데시버인지 생리식염수인지 그거는 가려질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거 동의할 환자가 있겠냐 이거예요.
상황이 워낙 치명적이고 숨가빠서 이 한가한 논문용 자료를 만들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상태가.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실험은, 그래서 FDA가 이 실험을 인정을 해준 거예요. 지금 할 수 있는 실험은 뭐냐면 대량으로 중증, 또 이제 초기도 물론 포함됩니다. 이제는 중증과 초기에 뭐 6천 명, 10,000명한테 다 5일을 해본다, 10일을 해본다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냐. 5일짜리, 10일짜리 둘로 나눠서 그거밖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랜덤 실험 없고요. 더블 블라인드 실험 없고요. 플라시보 컨트롤 실험이 없기 때문에 렘데시버의 효과에 대해서 어떠한 보고서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고로 FDA는 이런 보고서들의 바탕에서 사용 승인을 내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참 한가한 소리 하는 사람들은 저희가 묻게 되지요. 저는 렘데시버 초기 실험 보고서 6,000명 다 나오는 데까지 5월 말 이내에 다 나오는데 그거 보면 사실 마음을 정해야 된다고 보고 일본이 저렇게 움직였다는 얘기는 초기 실험 보고서에 대한 감을 잡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베 신조가 나서서 렘데시버 식약청 사용 허가를 4달 중에 하겠다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문재인 586 뼛속 깊이 친중 반미이지만 이건 국민의 생명이 걸린 문제니까 일본을 따라서 그 기분 나쁜 일본을 따라서 당신들이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 일본을 따라서 빨리 우리도 사용 허가를 하기 바랍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참 한반도는 지금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죠. 그래서 김정은이가 이제 숨이 꼴까닥꼴까닥 한다, 아니다, 멀쩡하다, 뭐 왔다 갔다 얘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쟤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문재인 586 집단이 무지하게 초조한 모양이에요. 김정은 중퇴설을 얘기하면 간첩이라는 거예요. 이게 전직 그 무슨 국정원 간부였다는 김택이라는 의원이 한 말인데 태영호 보고 만약에 당신이 김정은한테 정보가 있다면 스파이다 이거요. 태영호가 지금 북한 내부 정보를 수집한 게 스파이 행위입니까? 한국의 정보를 수집해서 북에 넘기는 게 스파이 행위지. 김택이는 내가 묻고 싶어. 김택이 의원은 북한의 무슨 통전부 직원인가? 노동당 고위 당원인가? 북한 내부 정보를 빼낼 수 있으면 빼내는 게 왜 스파이냐 이거요. 태용호쯤 되면 여기저기 비공식적인 북한 쪽 라인이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하겠죠. 지금 태용호가 밝힌 자기가 왜 김정은이 중태다, 걷지도 못하고 일어나지 못하는 상태다라고 보냐라고 밝힌 이유가 한 3가지쯤 있습니다. 태구민 씨가. 태구민 당선자죠 이제. 첫째, 해외 거주 북한 주민의 동요가 극심한데 북한 당국이 이 해외 거주하고 있는 북한 주민에 대해서 아무런 지금 메시지를 안 주고 있다. 둘째, 북한의 해외 공간에 기자들의 문의가 빗발치는데 옛날 같으면 헛소리 말라오 하고 일축했을 텐데 아무 반응이 없다. 셋째, 지난 몇 주 동안 김재룡 내각 총리만 등장할 뿐. 참고로 북한에서 내각 총리라는 건 완전히 개털입니다. 제일 끝발 좋은 데는 당 조직 지도부, 슈퍼 울트라 비밀 경찰이고요. 군도 아닙니다. 근데 김재룡 내각 총리만 등장할 뿐 최룡의 박봉주 등은 코빼기도 안 비친다. 이게 태구민, 즉 태영호가 북한 굉장히 지금 이상한 상태다. 이상한 것은 자기의 여러 가지 정보랑 견주어서 보면 김정은이 상당히 그 중한 상태에 있는 걸로 자기는 판단한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또 이런 얘기는 린즈 그레이엄 미 법사위원장이죠, 상원. 그리고 이 사람은 상원 법사위원장이기도 하면서 외교정보위원회 그 위원이기도 하고 보통 하나는 위원장 맡고 다른 데는 위원 맡고 뭐 부위원장 맡고 그래요. 린즈 그레이엄도 이런 뉘앙스로 비쳤고요. 트럼프도 이제 하도 기자들이 들이대니까 말 안 하겠다. 확인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근데 나는 김정은이 멀쩡하게 바란다. 행복하게 바란다. 그렇게 이제 말을 이제 조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보면 이게 지금 상황이 심상치 않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 문재인 586 집단이 지금 김태기 말처럼 저거 극언이거든요. 아니 백모가 탈북자들 만나고 그래서 북한의 정보를 수집하는
그런 활동을 좀 하고 그리고 북한의 그 정보 수집된 정보를 백모가 평가해서 정리하면 백모가 그럼 북한의 스파이예요? 여보시오 김태기 씨 말 조심하셔. 어디서 입 찢어졌다고 막 아무나 되고 스파이라는 게 말이 쉬워서 스파이지 간첩이라는 소리야. 북한의 간첩이라는 소리 아니야. 북한 정보 수집하면 북한의 간첩이야.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왜 하냐고 입이 뚫린 사람이. 걔는 입이 뚫렸는데 말을 안 하잖아. 사람이 입이 뚫려서 말을 할 수 있을 때는 가능하면 말이 좀 되는 소리를 해야지. 거짓말이라도. 북한 정보를 수집하면 북한의 간첩이다. 뭐 이런 말이 어디 있냐고. 대한민국의 정보를 수집해서 북한에 넘기면 북한 간첩이죠. 근데 북한 정보를 수집해서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얘기해? 그게 왜 북한 간첩이야?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지금. 김태기 씨, 말 조심하셔. 말 조심하시라고. 뭐 국정원에서 뭐 북한 정보 좀 다뤘으면 다인가? 자, 왜 저렇게 김태기 같은 입을 통해서 왜 저런 극단적인 참 말이 안 되는 소리까지 나오면서 저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김정은의 안녕에 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냐. 저는 세 가지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첫째, 김정은이 자빠지면은 문재인의 한반도 운전자론이 웃기는 스토리가 되죠. 김정은은 파트너를 문재인은 파트너를 김정은 뭐 이렇게 잡았었으니까 파트너가 없어졌잖아요. 오늘 이제 뭐 북한과 뭐 철도 연결하고 뭐 한다 그러니까 또 한 소리 들었죠. 미 국무성으로부터 전체 한반도 전략과 템포와 궤를 같이 해서 조치해라. 서두르지 마라. 라고 한 소리 들었어요. 두 번째, 김정은이 자빠지면 이제는 정말 북한 붕괴에 이르게 됩니다. 아니 뭐 스테로이드 많이 먹어서 이제 가슴 나오고 여성화된 김정철이가 할 거요. 그동안 쭉 찬밥 먹고 바깥에서만 도는 김평일이가 할 거요. 김평일이가 해도 이거는 전혀 지배력이 없거든요. 김평일이는 외삼촌이 실세예요. 김일성의 동북항일연군 동지란 말이에요. 그 외삼촌이 김정일이 제거한 게 70년, 71년이거든요. 몇 년 전에 제거한 거야? 50년 전에 제거했나요? 그리고 김평일의 엄마, 김성애는 거의 미친 거 같이 이렇게 몰아붙여가지고 폐인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게 언제부터 그랬냐면 1990년대부터 그랬어요. 생모가 폐인화 됐다고요. 김정일에 의해서. 그러니까 30년 전부터. 그리고 본인은 북한 땅을 밟지를 못했잖아요. 항상 무슨 체코, 폴란드 이런 동구권 대사만 돌았잖아요. 평생 머리 털라고 철 들고 나서. 완전 이건 헛개비죠. 김여정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북한 같은 시스템에서 어떻게 여자가 특히 북쪽이요. 남녀 그게 굉장히 셉니다. 남녀 간의 여성 차별이. 저희 외가가 이제 북쪽이잖아요. 평양 이쪽인데 굉장히 세요. 베이스에 깔려 있는 게. 굉장히 남성우월주의라고 하죠. 북한이. 그 사실 페미 하는 분들은 전부 반북 활동 하셔야 돼. 국내에서 그렇게 꼴페미 하실 게 아니라. 어쨌거나 그러면 김여정도 안 돼. 김평일도 안 돼. 김정철도 안 돼. 할 사람이 없는 거 할 사람이. 거기다가 뒷배를 봐주던 중국은 흐물흐물해졌어. 미국은 하시라도 북한을 접수평정할 수 있는 준비를 다 끝내놨어. 그러니까 결국 북한이 붕괴에 이르게 돼요. 북한 붕괴해버리면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을 접수평정해버리면 그 다음에는 뭐 문재인은 갈 데가 없죠. 베이징과 평양을 딱 바라보면서 이때까지 펼쳐왔는데 이제 그 다음에 문재인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테헤란과 여의도에 중국계 자본 더 부추겨서 손잡고 돈 장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더 깊게 결탁해서 중국 공산당 자금 머니 런더링 돈 세탁해주고 빨대 받고 빨아먹는 이런 세력들과 결탁해가지고 치고 나가는 그거밖에는 이제 비즈니스가 안 남는 거예요. 중국에 가서 줄 설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이제 황당한 건 이제 앞으로 밝혀질 텐데 결국 북한에서 김정일이 뻗었다. 그럼 이제 누구는 이제 지금 미국과 북한 사이에 미국과 중국 사이에 북한의 운명에 대해서 무슨
그 협의가 있다는데 제가 오늘 그 말 듣다 그 협의인지 협박인지 모르겠다 그랬어요. 미국 이런 그 국제 그 외교나 국제적인 그 줄다리기에 있어서는 힘대로 가는 거거든요. 힘대로 가는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 지금 중국을 힘이 있는 파트너로 인정할 리가 없어요. 그냥 일방 통보라고요. 아, 거기 저기 뭐 동구 모델 비슷하게 해서 개혁 개방 가야 되고 세계 인류 보편의 가치에 따라서 발전해야 될 거고 또 대한민국과 비슷한 시스템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이제 중국 대표는 앉아갖고 아, 거기는 전통적으로 우리의 나와바리고 모택동 주석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와 북한과의 관계는 순망 치안의 관계고 시진핑 주석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와 북한과의 관계는 그 태풍을 뚫고 나가는 한 배에 탄 운명과 같은 상황입니다. 아, 그러세요? 또 똑같은 말 하는 거예요, 미국 측은. 거기 이제는 저기 유엔으로 해서 저기 무슨 저기 임시행정기구 간 다음에 한 3년에서 5년 거쳐가지고 주민 주권 주고 주민들이 그 자유민주주의나 세계시장 인류 보편의 가치에 따라서 시스템 만들고 그래야 되죠, 이제는. 그럼 또 중국 애들은 또 똑같은 말 모택동 찾고 시진핑 찾고 그래요? 그러고 헤어지는 거예요. 2시간 동안 밥 먹고 차 마시고 물 마시고. 협의가 아니라고요. 미국이 중국을 북한에 대해서 숟가락을 꽂고 발가락을 얹게끔 내버려 두질 않아요. 그걸 인정을 안 한다고요. 힘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아닌데 그걸 왜 인정해요? 힘이 밀릴 땐 인정하죠. 자, 그래서 전에 제가 이 그림을 한번 말씀드렸는데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짧게.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미중 전쟁이 2년 전부터 시작됐죠. 그러니까 이 미중 전쟁을 볼 때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1990년경부터 미국이 중국을 의도적으로 키웠어요. 메이드 인 차이나 세계 제조업 기지 1번지로서 키웠습니다. 몇 년 동안 키웠냐? 2017년까지 키웠습니다. 2017년은 그 한 해 동안은 조정기였어요. 트럼프 집권 1년 차. 그러면 몇 년을 키운 거예요? 90년대, 그 다음에 2000년대, 2010년대, 26년을 키운 거예요. 26년을. 그래서 그 25, 6년을 중국을 저렇게 키워줬다고요. 그러면 지금과 같이 미국이 중국을 군기를 잡겠다. 저 공산당 인민해방군 체제를 변화시키겠다라고 딱 칼을 뽑고 나선 건 몇 년 됐냐? 2년 됐습니다. 2년 만. 오늘 날짜로 2년 됐어요. 왜냐하면 저게 무역전쟁에서 시작한 거거든요. 실은. 그 전에 그렇게 가겠다라는 전략 보고서 자체는 2017년 11월에 발표된 National Strategy Report, 그러니까 백악관의 국가 안보 전략 보고서에 나와 있지만 거기에 대한 조치 자체는 2년 전 이맘때 시작한 거예요. 즉 다시 말하자면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정책이 180도 확 도른 거는 2년밖에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국내 친중파들 디글디글한 거예요. 웃으면서 그렇게 말해요. 그거 당연하다. 아니 세상에 미국이 중국을 키워준다는 게 최소한 26년이고 저기 빙퐁 외교서부터 계산하면 46년이다. 그럼 우리는 바로 중국 옆에 붙어서 하니까 중국 통해서 우리 이익을 관철해야 되고 이러니까 여기 친중파가 생길 수밖에 없다. 디글디글하게. 여기 사람들이 뭐 특별히 정치 사상이나 정치 철학으로 중무장도 있지 않는 한 생기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친중이 되면 친북이 또 되는 거다. 그래서 이 세계 정세 자체가 친중과 친북이 유리한 그런 세계 정세가 사반세기 이상 이어진 거다. 여기 대한민국이라는 데가 그런 아이러니를 겪었다. 제가 그런 말을 하거든요. 이게 2년 전부터 바뀐 거예요. 미중 전쟁으로 모두가. 그런데다가 올해 1월부터 이제 우한 코로나가 전 세계를 덮쳤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결국 메이드 인 차이나 끝났다. 중국 디커플링 심화된다 이거예요. 디커플링이라는 건 관계가 멀어지는 것. 중국과 거리두기. 이게 심화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중국에서 한편으로는 중국의 공산당 인민해방군 체제가 약화되고 동요하게 되고 위기에 처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의 한반도 개입 의지가 무력화된다. 이런 상황에서 렘데시버가 만약에 그런 게 된다면 코로나 특효약이 나온다든지 백신이 등장해서
미국과 서유럽에 조금 숨통이 돌리게 된다 그러면 바로 언제든지 북한을 접수 해방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이거거든요. 김정은의 유고는 저 미국에 의한 북한 접수 해방의 시한을 굉장히 앞으로 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문재인 586애들이 발짝발짝 뜨면서 우리 김정은 위원장께서는 안녕하십니다. 우리 김정은 위원장께서는 안녕하십니다. 안녕하지 않다는 소리를 하는 태영호는 정보가 있을 겁니다. 그 정보가 만약에 있다면 그것은 스파이입니다. 간첩입니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뭐 더 말씀 안 드려도 북한 급변 사태라든지 미국의 다른 말로 하면 미국에 의한 북한 접수 해방 이것이 우리 사회를 얼마나 흔들게 될지 이거는 거의 세기적 폭탄이거든요. 한국의 정치 심리로는. 거기다 이미 우리 경제 태풍이 이미 맞아 있죠. 물론 한국은 지금 굉장히 잘 견디고 있는 편입니다. 원래 있었던 경제 위기 이상으로 더 많이 심화가 안 되고 있는 상태예요. 이 코로나에 의해서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이제 요새 정치 태풍, 사회심리 태풍이 특히 이 사전투표, 부정선거 의혹 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달아오르고 있다고요. 한 수백만 명의 사람, 1,000만 명의 사람, 2천만 명의 사람 사이에서는. 그래서 이건 퍼펙트 스톰 가는 거예요. 이 퍼펙트 스톰의 강도와 시점을 땡기는 그 방아쇠가 뭐냐? 김정은 유고 사태입니다. 그게. 그래서 저는 사실 좀 김정은이 좀 멀쩡했으면 좋겠어요. I wish him well. 왜냐? 저희가 너무 준비가 안 돼 있어. 저희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막 퍼펙트 스톰에 몰아치면 야, 이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냐. 이런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숨 푹푹 내쉬다가 역발상을 해서 감당해보자. 감당하려면 뭐 해야 되냐. 그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정리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 자유시민이 세 가지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 첫째 전략은 뭐냐면 부정선거 의혹 진상규명과 사전투표제 위헌 소송입니다.